안녕하세요. 저는 코어교육 대표 신왕국이라고 합니다. And then no one else to stay. Yeah. Yeah, and then you cleared out my bank account, left me alone with our son. And I always going to pay you back. 돈도 떼먹고 막 방도 버리고 갔는데 왜 이제 와서 왔냐. And I always going to pay you back. Things don't always pan out the way you want them to. 저희는 이제 그 다른 영어 교육 업체랑은 다르게 이제 영화를 교재로 쓰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영화에 있는 어떤 단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회의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장면부터 한번 보고 올게요. I have a present too. I have a present too. I have a present too. 이렇게 소리 내고 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컨텐츠의 차별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기초 영어 혹은 패턴 영어 위주의 시장이었다면은 저희는 이제 영화로 영어를 하면서 조금 더 어떤 그런 신선한 컨텐츠를 가지고 강의를 한 것이 좀 이렇게 차별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강연할 주제는 인생을 바꾸는 목적, 큰 뜻을 세워라입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를 자퇴한 자퇴생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사실 복싱에 완전히 미쳐 있었기 때문에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거리가 멀었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아예 떠나게 됐습니다. 학교를 떠난 이후에는 이제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전혀 인생의 목적도 없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너가 복싱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냐? 저는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인 너까지 이렇게 허비하면서 인생을 목적이 없이 살면은 어떻겠냐?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아이처럼 슬프게 제 앞에서 이렇게 우셨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저희 아버지의 눈물이 제 마음을 변화를 정말 시켰고, 그래서 나도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 나도 뭔가를 이뤄내는 사람이 돼보고 싶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거는 3과목뿐이었죠. 수학, 국어, 영어. 이렇게 3가지 뿐이었는데, 근데 국어나 수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자신감으로 내가 이거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영어는 뭐 이거 완전 외계어인 건지 단어를 아무리 외워도 도저히 이거 외워지지도 않고 문법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머릿속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복싱할 때 그 오기가 다시 생겼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뭐 시중에 있는 거 기초 영어니 이런 것도 해봤고 라디오만 무조건 들으면 된다 그래서 라디오만 그냥 계속 들어도 보고, 근데 어떻게 해도 실력이 안 느는 겁니다. 그래갖고 또 방법을 막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찾게 된 방법이 뭐였냐면은 영화로 영어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갖고 영화의 문장을 한 문장씩 쪼개가지고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라푼젤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얼마나 듣고 따라했는지 아직도 제가 문장들이 많이 기억이 나요. 이런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초반부에 This is the story of how I died. Don't worry, this is actually a very fun story and the truth is it isn't even mine. This is a story of a girl named Rapunzel. 이게 거의 한 8년이 지났어요, 제가. 이걸 한 지가. 근데 아직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영화를 총 4편을 했습니다. 문장으로 치면은 8,000문장. 그렇게 6개월간을 했고 6개월 후에 귀가 트인 겁니다.
원어민이랑 대화를 해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버클리, UC 버클리라는 그런 학교를 목표로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영어 훈련할 때 하듯이 그 방식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국립 1위 대학교라고 하는데 UC 버클리를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We're almost done with the interview here, so I'll give you a final opportunity to add anything else you would like. So I am really interested in like helping people. I know that there are a lot of people in the United States who are suffering a lot, and I want to be a person that creates like new value for humanity. This is something I love, and this is something that I would risk my life for. 버클리에 가서 보니까 다 천재들만 있어요. 천재들만 있는데 제가 매우 부족했죠. 천재들만 있는데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많았고 한국, 일본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한 친구들이죠. 근데 영어를 함에 있어서는 읽고 쓰는 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근데 듣고 말하는 것만 되면 이제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 친구들한테 알려줬어요. 영화로 해봐라. 영화 문장을 듣고 따라서 말해봐라. 그러니까 처음엔 안 믿죠. 근데 제가 과외를 했어요. 몇몇 학생들한테. 그래갖고 영화 한 문장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따라 말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영어의 소리는 한국어의 소리와는 조금 다르게 들려요.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하면 안녕하세요 하면은 원어민들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하거든요. 부산에 보세요 하면 푸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유의 어떤 영어 특유의 억양, 리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듬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냥 모델 하지 말고 마로 이렇게 해봐 라고 하고 컴퓨터 하지 말고 컴퓨터 이렇게 퓨에다가 이제 강세를 넣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같이 정말 운동하듯이 훈련하면서 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효과를 보는 걸 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짤막하게 한 5분 정도로 해서 영상을 올린 겁니다. 유튜브라는 채널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이런 문장이었어요. Do you know what to think and do to you? Do you know what to think and do to you? 다시 한번요. Many brave knights had attempted to free her from this dreadful prison. 호흡을 동안 그런 강세를 줄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재미있었던 건 한국보다도 미국에서 과외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 소리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과외를 해줬습니다. 한국에서는 10년, 15년 영어를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을 단어와 어떤 문법 암기, 외우는 거에 쏟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진짜 올바른 방법은 이 아이처럼 배우는 거거든요. 엄마 해봐 이렇게 하면 엄마 이렇게 따라하면서 배우는 게 언어거든요. 그래갖고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제 창업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생이랑 저랑 이제 같이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창업을 하고 나니까 이게 어찌나 힘이 들든지 일단은 매출이 전혀 일어나질 않아요. 누구도 이 강의를 듣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영화로 영어를 한다는 것 자체에 좀 많이 이제 생소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저는 그 책에서 좀 답을 찾고자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손정의 성공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조센진이라는 어떤 그런 차별을 당해가면서 가장 일본에서 큰 기업을 온갖 역경을 다 겪으면서 읽어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와닿았던 것은 양질의 사고였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을 한 두세 가지 정도의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죠. 그런데 이 손정이라는 이 회장님이 한 방법은 뭐였냐면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는 겁니다. 적게는 수십 가지의 방법에서 많게는
100개가 넘는 방법들을 시도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양으로서 승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게 좀 믿기지가 않았어요. 양으로 하면 언제 다 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기억을 떠올렸냐면 영어를 배울 때도 저는 또 그렇게 했더라고요. 한국어 배우듯이 동일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떠올려 보니 아, 이게 일리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제품을 더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알리는 데 힘을 쏟는다면, 예전에는 한 채널만 시도를 했다면 그 이후에는 더 다양한 채널들, 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양의 사고로 일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질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뭔가 이 방법이 더 잘 먹히네. 아, 저 방법도 뭔가 새롭고 효과적이네.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은 곧 질로 바뀐다라는 사고를 회사에 그대로 접목시켰고, 회사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강의에서는 한 3문장 정도만 훈련을 해볼 건데, I believe 하죠. 한 단어 한 단어들도 보면은 발성으로 소리를 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어나 뭐 일본어나 러시아어, 베트남어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로 확장을 하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언어 플랫폼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 사람들한테 베트남어를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뭐 핀란드 사람들한테 중국어를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언어들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구성을 하는 게 이제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는 목적, 그다음에 뜻을 높게 세워라.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인생을 막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그냥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너가 단순히 인생을 삶에 있어서 그저 그냥 성공을 성취하겠다, 혹은 돈을 많이 벌겠다, 이게 아니라 뭔가 목적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지금 사업에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3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뭐 취직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그만큼 살기가 점점 더 빠듯해지고 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미국에 제가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뭘 알겠냐면, 세계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한국 사람들이 정말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노력도 정말 많이 하고, 정말 머리도 좋고 한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저는 영어를 통해서 제가 미국에 가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듯이, 많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영어를 배울 때 더 다양하고 더 많은 기회들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영어라는 어떤 그런 도구, 이런 툴을 이용을 해서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정보와 그다음에 더 많은 행복을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회사의 영어 콘텐츠 차이점 그리고 있잖아요. 아까 영화. 네. 영어로 열심히 하셨다 하는데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 저도 영어를 들어봐도 잘 안 되거든요. 노력하는 사람 위에 이제 그 즐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영어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즐길 수 있는 영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로 영어를 하면은 즐길 수 있거든요. 그게 일단은 저희 회사의 어떤 그 컨텐츠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3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저희 회사 이름이 코어 소리 영어거든요.
코어 소리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처럼 들으면 누구나 다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처럼 듣는다는 게 그렇게 힘이 든 거죠. 근데 이게 제가 그 공부를 해보니까 3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발성, 두 번째 강세,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듬이에요. 우리가 보통 내는 소리를 원어민들은 좀 다르게 냅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소리를 내는 거 보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친구가 이제 이렇게 항상 했습니다. 한국말로 할 때는 교포 친구였는데 형아 형아 이래요. 형아 이러다가 갑자기 영어를 쓸 때 you what's up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어 특유의 발성이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what이라고 한다면 영어로 할 때 what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 발성의 소리가 다르다는 점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세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델이나 컴퓨터 하면은 우리는 그냥 모델 컴퓨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어민들은 모델 할 때 모에 강세를 강하게 넣습니다. 그래서 마로 이렇게 소리를 내요. 마로 전혀 다른 소리가 나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리듬이 있거든요. 그 리듬은 영어 특유의 이렇게 리듬이에요. 뭐냐면은 그녀는 모델이다 하면은 어떻게 하죠 우리? She is a 모델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평평하게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근데 원어민들은 소리를 전혀 다르게 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She's a model. 이렇게 소리를 내요. 전혀 다르게 들리죠? She's a model. 발성과 강세와 리듬. 이것을 익히면은 아이처럼 소리를 듣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익힌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그저 듣고 따라서 반복해서 훈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공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 꿈 이름. 네, 감사합니다.